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FAG 디자인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갑자기 바디 배경색이 바뀌었었는데 죄송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색상을 바로잡았으니 곧바로 코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개의 텍스트 위젯을 꾸며 보았고요. 이번에는 또 두 개의 텍스트 위젯으로 캐릭터의 파워 레벨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코딩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므로 코딩했던 두 개의 텍스트 위젯을 복사해서 바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드래그해서 두 개의 텍스트 위젯을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신 후에 한 줄 내려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판토 파워 레벨이라고 적어주시고 아래쪽에는 14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텍스트 그룹 사이에 간격을 두기 위해서 판토 텍스트 위젯과 판토 파워 레벨 텍스트 위젯 사이에 사이즈드 박스 위젯을 불러와서 높이를 이번에는 3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잘 적용되었네요. 이번에는 하단에 캐릭터 능력을 설명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면 좌측에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아이콘과 텍스트를 가로로 나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위젯이 바로 로우 위젯입니다.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14라고 입력한 텍스트 위젯까지 오셔서 한 줄 더 밑으로 내려오신 후에 ROW로 입력을 해서 row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컬럼 위젯처럼 복수의 위젯들을 가로로 나열할 것이기 때문에 children argument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먼저 아이콘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이라고 입력을 해서 아이콘 위젯을 불러오신 후에 아이콘 위젯 내에서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을 것이므로 icons라고 입력을 한 후 점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가령 컬러를 선택할 때도 colors 점을 입력한 후에 색상을 골라서 선택했었죠. 점은 항상 위젯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기능 또는 관련 아이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을 입력하신 후 우리는 플러터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아이콘 중에 체크라고 입력을 하셨을 때 보여지는 체크 서클 아웃라인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우리가 선택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컬러를 입력하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위젯 밖에 컬러를 입력해 주시고 위젯 내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신 후에 using right saber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한 번 더 컬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 한 번 더 텍스트 스타일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오신 후에 폰트라고 입력을 해서 폰트 사이즈 속성을 불러와서 사이즈는 16.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입력하시고 또 한 줄 내려와서 LE 입력하셔서 레럴 스페이싱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1.0 정도로 철자 간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적용은 되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하나는 텍스트 위젯과 로우 위젯이 너무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콘과 텍스트가 너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사이즈드 박스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위젯과 로우 위젯 사이에 사이즈드 박스를 불러와서 이번에는 높이를 3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입력하셔야 에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로우 위젯 내로 들어와서 아이콘과 텍스트 위젯 사이에 한 번 더 사이즈드 박스를 불러오신 후에 이번에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 간격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위드스 속성을 불러와서 1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컬러를 입력하셔야 에러가 없어집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적용되었죠? 우리 캐릭터의 14레벨 능력은 3가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작성한 여기 로우 위젯을 복사를 해서 연이어 2번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시고요. 한 줄 내려와서 컨트롤 V에서 한번 붙여넣기 하시고 또 한 줄 내려와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에러가 생긴 이유는 위에 위젯에 컴마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컴마를 넣어 주시고요. 이제 텍스트를 face hero tattoo라고 넣어 주시고 아래는 fire frames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잘 적용되었죠? 이번에는 캐릭터 GIF 이미지를 앱 페이지 상단에 넣어 보겠습니다. 앱상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플러터 프로젝트 내에 이미지를 넣어 주어야 하고 파일 내에 등록도 해 주어야 합니다. 좌측에 저처럼 파일 리스트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상단에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파일 리스트를 불러오시고요.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셔서 New Folder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폴더명을 Assets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ssets 폴더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 2개를 그냥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2개의 이미지를 Assets 폴더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미지들이 잘 들어와 있죠. 이제 드디어 pubspec YAML 파일을 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밑에 pubspec YAML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대부분의 내용들이 커멘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다 보시면 여기 어셋과 이미지 경로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신 후에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혹시 다시 커멘트 처리하시려면 한 번 더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경로를 우리가 만든 폴더명과 끌어다 놓은 이미지 파일명으로 다시 입력해 줍니다. 제가 플러터에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pubspec 파일은 이상하게 인덴테이션, 즉 들여쓰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로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밑에 exit 코드 0이 뜨면 이미지가 잘 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미지 등록이 잘 되었으니 pubspec YAML 파일은 꺼주시고요. 앱 페이지 상단의 일반적인 앱 프로필 이미지처럼 동그랗게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컬럼의 children 위젯 내에 제일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children 위젯이 있고요.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CI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Circle Avatar라는 위젯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러터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아주 멋진 위젯 중에 하나입니다. Circle Avatar 위젯 내에서도 몇 가지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젯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궁금하시면 Ctrl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시면 그 위젯이 가진 속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B라고 입력을 하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아규먼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뒤에 Asset이라고 입력하면 Asset 이미지 위젯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 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할 때 주로 쓰이는 위젯입니다. 그리고 뒤에 pubspec 파일에 등록했던 이미지 경로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작은 따옴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끝에 컴마를 해서 에러를 없애 주시고 이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아주 작지만 움직이는 GIF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한 줄 밑으로 내려와서 R이라고 입력을 해서 Radius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서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크기를 60.0 정도로 주고 다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커졌죠? 이제 이미지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센터 위젯을 사용해서 중앙으로 이미지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습한 것처럼 서클 아바타 위젯을 클릭하면 좌측에 작은 노란 전구가 생깁니다. 클릭을 해보면 두 번째 Wrap with Center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 위젯이 서클 아바타 위젯을 감싸게 됩니다. 이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보면 이미지가 보기 좋게 정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위젯 사이에 구분을 위해서 선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분리하고 구분한다는 의미의 디바이더란 위젯입니다. 센터 위젯 밖으로 나와서 한 줄 밑으로 내려오신 후에 div라고 입력을 해서 디바이더 위젯을 가져옵니다. 디바이더 위젯 역시도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줄 내려오셔서 h라고 입력을 하셔서 height 속성을 가져오신 후에 높이를 60.0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내려와서 color 아규먼트를 가져오신 후에 이번에는 색상을 gray 850 정도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컴마를 넣어서 에러를 없애주시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잘 적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한두 가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우선 디바이더 선이 아예 오른쪽 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선도 약간만 더 두꺼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줄 밑으로 내려오셔서 th라고 입력하시면 thickness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선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두께를 0.5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또 한 줄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end라고 입력하시면 end indent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end indent 속성은 디바이더 선이 끝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할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초반에 패딩 값을 주면서 모든 요소들이 왼쪽으로부터 30 픽셀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end indent를 30.0 정도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잘 적용되었네요. 그리고 종종 디바이더 height, 높이에 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60.0이라는 거는 디바이더 자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더의 위와 아래 사이의 간격이 합쳐서 60.0이란 의미입니다. 즉 디바이더 위쪽 이미지로부터 30픽셀 그리고 네임으로부터 30픽셀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렸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우리가 세 번째로 아이콘과 파일 프레임즈를 만들었던 로우 위젯 밖입니다. 컴마가 없으면 컴마를 입력해서 위젯의 끝을 알려주시고요. 한 줄 내려와서 센터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또 한 줄 내려와서 child 위젯을 불러오신 후에 한 번 더 circle avatar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알파벳 B를 입력해서 background 이미지 속성을 불러오시고 asset이라고 입력해서 asset 이미지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작은 따옴표를 하신 후에 우리가 쓸 두 번째 이미지 경로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내려오셔서 R을 입력해서 radius를 이번에는 4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잘 나타났죠? 현재 이 panto.png라는 이미지는 투명 배경 이미지이고요. 일단 불러와 보니까 뒤에 파란색 배경 색깔이 들어가서 좀 보기도 안 좋고요. 위아래로 동그란 이미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쩐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줄 또 밑으로 내려오시고 알파벳 B를 입력하신 후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우리 FAG 바디 배경색과 똑같은 앰버 80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투명 배경 이미지처럼 자연스럽게 캐릭터 이미지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앱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디버그라고 쓰여있는 빨간 줄이 보입니다. 이걸 없애고 싶으시면 위로 쭉 올라오셔서 Material 앱 위젯 내에서 한 줄 밑으로 내려오시고 DE라고 입력하시면 Debug Show Checked라는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불리언 값이기 때문에 값을 여기 나온 대로 false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보면 빨간 띠가 없어지죠.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젯들에 대한 사용법을 반복해서 보여드릴 테니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1에서 예고드린 대로 플러터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클래스와 위젯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